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엄 탄핵 국면에서 가장 주목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CBS 박정우의 한판 승부와 인터뷰를 갖고 아주 길게 자신에 대해서 최근에 조태용 국정원장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와서 얘기한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 이런 부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홍장원 전 1차장의 인터뷰 내용의 핵심들 요약해서 간략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왼손 자기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떠도는 소문들이 너무 많아서 괴롭다, 이런 것들을 이제 토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아내가 뭐 빌딩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든지 또 뭐 그 김건희 여사의 미술 모임에 뭐 속해 있다라든지 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소문들이 돌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왼손잡이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왼손잡이 소문. 에, 이제 헌재에 나와서 저 홍 전 차장이 자신이 왼손잡이기 때문에 이 글씨체가 악필이라서 좀 보좌관한테 그 체포 명단 그것을 좀 똑바로 이렇게 쓰도록 정서를 시켰고, 글이 흘림체 같이 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좀 써 있다, 원본이 그렇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어, 온라인 상에서 뭐 왼손에 시계도 차고 있고 오른손으로 글도 쓴다는데 이거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냐 뭐 이런 거짓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이제 나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홍 전 차장이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저 왼손잡이 맞습니다. 왼손잡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지만 예전에 왼손잡이면은 부모들이 이제 오른손잡이로 바꾸기 위해서 어, 막 굉장히 여러 가지 강요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홍 전 차장도 어머니가 왼손을 깁스를 해놨답니다. 왼손을 쓰지 못하고 오른손으로 쓰라고 왼손을 깁스를 해놓은 적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오른손으로 막 그 부모님의 요구에 의해서 하고 하다 보니까 왼손도 사용하고 오른손도 사용하고 하는데 이제 글씨를 그렇게 뭐 잘 못 쓴다는 얘기죠. 예, 그런 거에서 이 왼손잡이가 맞다라는 부분을 처음에 그 얘기부터 먼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메모를 쓴 장소가 국정원장 공간에 공터에서 썼다라고 했는데, 조태용 원장은 그게 아니라 확인해 보니까 그 시간에 사무실에 있었다라고 해서 마치 이제 홍 전 차장이 뭐 모든 것을 이제 거짓말로 한 것처럼 그 진술의 신빙성을 믿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쭉 얘기를 한 것을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8시 22분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에 그 자신의 행적을 초 단위로 다 공개를 해달라. 그러면은 어느 지역에서 통화를 했고 언제 메모를 했는지 거기에 다 나올 거 아니냐. 그래서 딱 11시 6분, 11시 6분이라는 것을 특정해서 조태용 원장이 그 공간에서 메모를 했다는 그 시간에 그 공간이 아니라 사무실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좀 기억력이, 자신이 기억력이 부정확해서 그럴 수 있으니까 어차피 동선을 다 CCTV로 확인했다면 다 알고 있을 테니까 그럼 초 단위로 다 공개를 해라. 그러면 언제 내가 통화를 했고 어디서 그 메모를 했는지가 다 나올 거 아니냐. 그렇게 어, 그러니까 자신이 있다는 얘기죠. 뭔가 조금 기억은 부정확하지만 확실히 어디선가 통화를 했고 그걸 이제 기록한 그것이 있다라는 얘기를 반박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메모의 존재, 조태용 원장이 메모가 마치 이제 네 종류가 있다 해서 서로 다른 메모가 네 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다. 결국 내용은 같은 거다. 처음에 같은 내용을 이제 처음에 잘 글씨체를 모르게 흘려 쓰고 막 잘 알아보기 힘드니까 보좌관 불러서 좀 똑바로 이렇게 정서를 좀 했고, 그 다음에 전체 명단 중에 처음에 적다가 전부 다 적은 게 아니라 듣다가 이제 뭐 미친놈 아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인형 방첩사령관 얘기를 불러준 명단을 듣다가 그러면서 다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다시 이제 그걸 복기를 해서 보좌관과 뭐 적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내용 자체는 처음이나 끝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을 다시 기억을 환기시키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 서로 다른 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이다. 3번의 검증 과정을 거쳐서 잠정적으로 결론 내린 것, 그것이 4번째인 거고 그 내용은 다 같은 내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썼던 원본 메모를 가져와서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에 적혀 있는 내용, 그러니까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 혼자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미 그것은 방첩사라든지 경찰에서도 확인이 된 부분이다. 그러니까 방첩사 수사단장이라든지 거기서 14명의 이름을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제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15명 명단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방첩사 수사단장 또 수사과장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도 얘기했고 자신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는 싹 다 잡아들으라는 얘기를 듣고 들은 거고 명단은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들은 거고 이렇게 국정원, 경찰, 방첩사 3군데에서 명단이 크로스 체크가 됐고 대개 다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그 명단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홍장원 전 차장은 어쨌든 명단 자체는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들었지만 그 전에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여라 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와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는 그런 인물은 자신과 자신이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유일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메모 명단의 존재가 자신만이 아니라 경찰과 방첩사도 이미 크로스 체크가 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조태용 국정원장이 생으로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나한테 보고를 전혀 받지 않았다라고 처음에는 얘기를 했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이재명 한동훈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서에 썼다라고 KBS MBC가 보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뜬구름 잡는 것 같았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헌재에 나왔어도 뭐 조태용 원장이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2월 3일 당일 밤 10시 23분부터 11시 반까지 약 1시간 이상 국정원장이 미싱 상태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국정원장의 행적을 파악할 수가 없는 그러한 공백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국정원장 관사로 막 가서 대통령 전화도 받고 여인영 사령관 통화도 거기서 관저에서 한 이유가 국정원장이 연락이 안 되니까 혹시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안 깨운 거 아닌가 싶어서 자기가 막 그 관사로 갔다는 거죠. 워낙 사안이 급박하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 갔을 때 이제 전화를 받은 것이다. 그 정도로 자신은 이제 비상계엄이라는 사태 자체가 굉장히 급박하다 이렇게 느꼈는데 아마 조태용 원장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면서 전쟁 나면 미국 대사관으로 뭐 도망갈 것 같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조태용 원장을 비판을 했습니다. 또 이제 홍 전 차장이 이제 민주당과 내통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박선원 의원 민주당 의원과의 관계를 얘기한 건데요. 계엄 당일날 문자 주고받은 게 전부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뭐 민주당 의원만이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있었고 나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전화를 걸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선원 의원과는 정보위에서 만났고 이제 영국 공사로 자신이 있을 때 한번 그때 특보로서 출장을 온 박선원 의원을 지원하면서 만난 적이 있다. 이 정도죠. 어떤 정치적인 그런 뭐 주고받거나 거래를 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강하게 이제 그런 소문을 주장을 부인을 한 겁니다. 20일 날 10차 탄핵심판 변론을 하는 걸로 헌재가 결정을 했고 거기에 홍장원 전 1차장이 유일하게 2번 증인으로 2번째 나오는 걸로 채택이 됐습니다. 홍 전 차장은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홍 전 차장에 대한 어떤 진술, 주목도 이것은 10차 변론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좀 어떤 관심사가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 전 차장도 뭐 굉장히 어제 헌재 조태용 원장의 진술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함 같은 거, 그리고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CBS에 출연해서 자신의 입장을 길게 얘기한 것으로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여러 가지 엇갈리는 부분들도 있고 현재 ING 상태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진실은 헌재의 결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내란죄와 관련된 이 검찰의 수사 이런 것들이 좀 완전히 끝나야 정말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좀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